네, 미리네 라이브 돈돈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지난 겨울 이적 시장 우리의 토트넘 최고 빌런 은돈벨레가 결국 프랑스 리그 그리고 본인의 친정팀인 올림핑크 리옹으로 돌아갔어요. 당시 조건이 완전 이적은 아니었고 임대였습니다. 이번 시즌까지 약 6개월 단기 임대였고 이적료가 임대료 이전기 140만 유로로 이게 한 19억 정도입니다. 물론 선택적인 완전 영입 옵션이 포함되어 있어서 리옹이 만약에 원한다면 은돈벨레를 가져갈 수는 있죠. 자, 은돈벨레를 토트넘이 보낼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 뭡니까? 별거 없죠. 팀 역사상 최고의 이적료라고 볼 수 있는 거의 6천만 유로를 넘었으니까 이게 800억이 넘는 돈으로 2019년에 토트넘이 야심차게 데려왔었는데 이 선수가 참 토트넘 통산 91경기 출전해서 10골 넣은 게 다고 심지어 훈련 태도 좀 지적이 많이 나왔고 팀이 지고 있는데 산책하듯이 걸어나와가지고 해리케인을 비롯해서 많은 팬들한테 눈총을 받았던 걸로도 유명합니다. 그리고 주급도 무시할 수 없는 게 3억이 넘어가잖아요. 이게 손흥민, 케인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최고 주급이고 손캐디우야 워낙 기여도도 높고 대단한데 하는 것도 없이 돈만 따박따박 받아가니까 토트넘으로서는 어떻게든 내보내서 팀 분위기를 다시금 잡을 필요가 분명히 있었던 거죠. 야, 근데요 이게 진짜 골 때립니다. 친정팀이라고 할 수 있는 올림피크 리옹으로 복귀한 은돈벨레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일단 2월 6일 AS 모나코와 원정 경기에서 후반 시작과 함께 들어가가지고 이게 뭐 2년이 넘는 기간 뒤에 돌아와서 참 적응하기 바빴을 텐데 비교적 잘했어요. 특히 팀이 2대0으로 지고 있을 그런 상황에서 중앙 미드필더로 투입이 된 은돈벨레인데 총 62번 볼터치를 했고 또 패스 정확도가 47번에서 43번 높네요. 굉장히 높고 91% 기록을 했고 또 키패스가 1번, 롱패스가 2번, 특히 드리블 돌파는 2번 시도해가지고 모두 성공했습니다. 이날 슈퍼스코어 자료를 좀 참고해보면 은돈벨레가 팀 내 최고 평점인 7.3점을 받았습니다. 잘했죠. 은돈벨레 걱정이 좀 많았었는데 잘한 경기고 전문가들의 뭐 우려를 비웃기라도 하듯 원래 리그에서 뛰었던 선수인 양 활약을 보여줬어요. 물론 이날 경기가 끝나고서도 토트넘 팬들이 SNS에 좀 올린 걸 참고해보면 너가 잘하든 말든 우리는 신경 안 쓴다. 여름에 반드시 팔자. 진짜 뭔 상관이냐? 산책이나 하지 마라. 이렇게 여전히 비난 댓글이 가득하더라고요. 어쨌든 은돈벨레가 확실히 토트넘 팬들에게는 미운털이 제대로 박힌 것 같더라고요. 이래서 글쎄요 다시 돌아올 수는 있을까 싶긴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경기는 더 대단합니다. 역시 이슈몰이를 할 줄 아는 은돈벨레죠. 단 2경기만에 공격 포인트를 올리겠는데 성공한 은돈벨레인데 이 두 번째 경기는 리옹의 홈에서 펼쳐진 경기였고요. 리그 3위에 올라있는 니스, 쉽지 않은 상대죠. 니스와의 한판 승부를 벌입니다. 이 경기에서 은돈벨레가 선발 출전하면서 홈팬들에게 정식으로 복귀 인사를 했고요. 풀타임을 뛰었습니다. 1대0으로 앞서고 있는 후반 7분에 에칸비에의 세기골을 돕는 아주 귀중한 어시스트를 기록했어요. 90분경에 이 승리가 거의 확정된 타임에 교체 아웃이 되었죠. 총 10.3km를 뛰었고 패스 정확도 93% 역시 높습니다. 키패스도 2번이나 기록을 했고 평점을 보게 되면 7.7점. 이거는 후스코어드닷컴 참고했어요. 팀 내 두 번째로 높은 평점입니다. 리옹은 이 니스전에서의 승리 덕분에 승점이 37점이 되면서 이렇게 되면 리그에서는 7위를 마킹하는데 사실상 5위, 6위 모두 이제 승점이 37점으로 동률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분위기를 가져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은돈벨레 활약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은돈벨레 선수는 분명 한 달 아니 몇 주 전까지만 해도 토트넘의 애물단지 취급을 받던 선수였는데 이제는 리옹에서 핵심 선수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인생은 알 수가 없어요. 진짜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걸 두고서 임대라는 거 그러니까 선수 영입에 있어 하나의 방법이잖아요. 토트넘은 이제 당장에 팔기는 어렵지만 팀 내에서 세고 있는 주급을 아낄 수 있고 또 선수의 폼을 끌어올리면서 그리고 리옹 입장에서 보면 즉시 전력감의 선수를 싼 값에 데려와서 쏠쏠하게 써먹는 거 이게 임대라는 제도의 분명한 장점이겠죠. 그래서 그렇게만 보면 좋은 거래가 분명히 맞지만 한편으로는 이 은돈벨레라는 선수에게 드는 묘한 감정이란 게 있잖아요. 뭐냐면 이 선수를 가만 보고 있으면 분명히 태도적으로 논란될 소지를 본인이 좀 만드는 것 같아요. 이 복귀 이후에도 인터뷰를 통해서 끊임없이 토트넘을 디스했단 말이죠. 뭐라고 했었죠? 네, 토트넘에서 축구에 대한 흥미를 잃었다고도 했고 짧은 기간에 수많은 감독이 바뀌어가지고 축구 방식을 이해하기 어려웠다고도 하고
그리고 이거는 팩트인지는 체크해봐야겠지만 선수들의 수준이 참 이게 참 맞지 않는다고 흉을 보는 내용도 여러 매체를 통해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 비싼 값에 데려왔더니 활약도 못하고 훈련 태도 엉망이고 또 임대 보내놨으면 본인이 미안해라도 하면 모를까. 심지어 토트넘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는 선수다 보니까 이게 토트넘 팬들 입장에서는 이 선수가 예쁘게 보일라 보일 수가 없겠죠.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하겠죠. 그래서 은돔벨레라는 선수가 리옹에 가서 활약하는 걸 보고 있으면 보통의 타 팀으로 임대를 보내준 이 본팀의 팬들은 이렇게 선수가 활약상을 보이고 있으면 야 다행이다, 얼른 복귀해서 끌어올린 폼을 마음껏 리그에서 펼쳤으면 좋겠다 이렇게 응원을 할 텐데 냉정합니다. 대부분의 팬들이 역시 뭐 잘하든 말든 신경 안 쓰고 얼른 팔아버리자, 다시는 보지 말자 등등의 댓글을 엄청나게 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은돔벨레 선수 입장에서는 물론 애달프고 뭐 일부는 억울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글쎄요, 뭐 한국에서 바라보고 있는 제 입장에서도 이건 은돔벨레의 문제가 좀 더 커 보입니다. 근데 이게 웃긴 게 은돔벨레만 잘하고 있는 거 아닌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토트넘이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뭐 로셀소도 그렇고 특히 미래자원으로 손꼽혔던 브리안 힐, 이 선수도 스페인 프리메라 리가 이 발렌시아로 임대 이적을 보냈었는데 그래서 브리안 힐이 정말 맞는 팀을 만난 것 같아요. 브리안 힐이 올 시즌 전반기 토트넘에서 20경기 출전했는데 토트넘에선 사실상 적응에 실패했다고 보는 게 맞죠. 한 골도 터뜨리지 못한 채 어시스트만 1개를 기록했는데 특히 리그만 놓고 보면 9경기 출전, 교체 출전하는데 그쳤고 그마저도 존재감이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요, 발렌시아에서는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임대 후에 벌써 4경기 출전을 했고 공격 포인트는 없지만 토트넘 때와는 완전히 다른 그런 인상적인 활약을 이어가고 있어요. 팬들도요, 이 발렌시아 팬들도요, 완전 영입하자 이런 댓글이 대부분을 지금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임대를 보낸 선수가 활약을 한다는 거 분명히 본팀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습니다. 아니요, 좋죠. 해당 팀에 가서 폼을 끌어올리고 본팀에 복귀해서 활약을 해주는 게 얼마나 바람직하겠어요. 실제로 노리치 시티에 임대가 돌아와서 주전 한 자리를 분명하게 차지해버린 올리버 스킵이 바람직한 사례 중에 하나죠. 그나저나 이 스킵은 얼른 복귀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선수가 있을 때는 몰랐었는데 지금 부상으로 자리를 비운 몇 경기 공백이 정말 매우 크게 느껴집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분명 임대 선수의 활약은 긍정적인 요소가 훨씬 많은 게 사실입니다. 다만 은돔벨레, 브리안 힐 그리고 로셀소까지 이런 선수들은 그렇게 삽을 펐는데 팀을 옮기자마자 귀신같이 자라니까 이거 뭔가 토트넘 입장에서는 찜찜한 기분 지울 수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럼 그동안에 태업한 거야? 아니 그럼 감독이 못 써먹은 거야? 그도 아니면 이거 도대체 뭐야 싶은 거죠. 물론 브리안 힐은 이 기회 자체도 워낙에 적게 받았기 때문에 이 선수는 비난하고 싶진 않습니다. 아무튼 은돔벨레의 과거를 잊게 만드는 최근의 활약상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궁금하고요. 토트넘은 지금 리그 3연패라는 아주 안 좋은 상황에 처해 있는데 콘테 감독이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수 있을지, 특히 이제는 지금 누구 만나죠? 리그 최강 맨시티를 만나는 토트넘입니다. 과연 이 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거 참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토트넘이 맨시티 상대로 강한 모습을 보였다지만 이번 경기는 그런 반전이 일어나기는 참 어려워 보이네요. 기대해 보겠습니다.